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4거래일 동안 미친 듯이 밀리더니 자, 오늘은 무려 17%대 이제 급반등세가 진행이 됐죠. 자, 거의 지난주 이제 저점 대비 비교를 하면은 30%대 강반등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한항공통신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하락이 깊어지는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명확하게 신호가 부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타이밍이라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급반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번 이 낙폭과대 구간에서는 이 기술적 반등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반등의 흐름을 예측을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대시세의 이 연장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추세가 나오고 깨진 거야, 깨진 거.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낙폭과대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강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이제 찐바닥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던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제가 예고해드린 그 기술적 반등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저는 이제 주가가 위로 튀어 오르다가 또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딱 터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지금 저항을 맞고, 그리고 이 윗꼬리를 지금 길게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반등은 이제 하락 구간의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탈출의 용도로만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로써 이 고점권에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낮춰서 탈출시켜드린다는 약속, 그리고 이번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짧고 굵게 수익 챙겨드린다는 약속, 저 맥정코치가 전부 다 지켜드린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탈출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전히 물량을 많이 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한 가지 이 질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뭐죠? 그럼 이 대한항공통신 찐바닥은 어디냐 이거예요. 찐바닥은. 네, 저 역시 이번 이 조정 좀 충분히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바닥 자리를 노려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항공통신이 오늘 만들어낸 이 윗꼬리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이 찐바닥 가격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3만 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2만 7천 원이니까 이날이 되겠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세력들이 환호하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온전히 떠넘기면서, 그러니까 엑시트, 즉 설거지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4거래일 연속 급락이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어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미리 이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맥점 밴드까지는 하락을 할 겁니다 예측을 해드렸고, 예고해드린 대로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노리는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오늘 17%짜리 양봉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장중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더니 지금 고점 대비 또 지금 10%가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시적인 반등이 당하실까봐,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러니까 탈출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주가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앞전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반등파가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락이 진행이 됐고, 오늘 이게 이제 반등파입니다. 반등파. 자, 그런데 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점점 반등에 대한 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다, 반등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첫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오지만 점점점 이렇게 반등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렴해가는 그 과정으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급하게 떨어지는 이 하락에 대한 이 각도가 먼저 이 완만해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엄청 줄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이걸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야 비로소 제가 말한 찐바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큰 틀에서는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 흐름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던 게 이 우리 기술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 기술. 뭐라 그랬습니까? 급등하던 주가가 첫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 파동이 존재한다고요. 맥점에서. 대한통신도 급등하던 주가가 첫 하락이 나오면서 맥점 밴드에 터치하니까 급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떨어지는 형태가 얘는 이제 외고점 하락, 그러니까 고점을 한 번에 갱신하고 밀리는 하락이고, 뭐 대한통신 이제 쌍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형태도 물론 다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이 조정의 흐름은 똑같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게 나올 뿐이다. 이미 이 앞 고점에 악성 매물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세가 거세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이동평균선이 꺾이면서 많이 꺾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소화를 하려면, 그리면서 바닥을 다지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조정에 대한 형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한강통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냐? 자,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바닥이 외바닥으로 안 나옵니다. 외바닥. 그러니까 바닥이, 그러니까 저점이 한 개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쌍바닥이나 아니면 확실한 역헤드앤숄더의 패턴을 우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대한강통신처럼 고점을 두 번 치는 쌍고점으로 밀린 애들은 그 바닥 징후 역시 고점 리테스트를 거쳤던 것처럼 바닥에서도 똑같이 리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자, 빠지는 이 날, 그러니까 1일 전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올라온 자리에서도 이렇게 바닥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죠? 떨어지는 건 이때와 이때의 테스트보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에서는 급하게 전환이 나오지만 하락에서는 그렇게 안 난다고요. 하락 추세에서 반등, 그리고 바닥을 다질 때는 시간이라는 게 훨씬 더 걸립니다. 걸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그러니까 수렴의 형태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하락 쐐기형의 형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하락 쐐기형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툭툭툭 올라와도 위에서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계속 주가를 짓누릅니다. 언제까지? 개인들이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쐐기형의 추대 반전은 언제 나오느냐? 수렴의 극점. 극점이 만들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극점에서 뭐 재차 하락을 보이든 아니면 전환을 보이든, 그러니까 극점에까지는 가야지 방향성이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매매 방법 자체가 180도 달라져야 된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이평선 이 회귀 법칙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격이 발생하면 회귀를 해요. 그러면 그때를 이제 눌림목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을. 그런데 깨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반대입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질 때 매매라는 거죠. 눌렸을 때 매매와 아니면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졌을 때 매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파동으로만 노리는 전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주가가 튀어 올라도 정확하게 일봉상에서 21선을 딱 맞고, 그리고 윗꼬리가 엄청 강하게 달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하락에 대한 신호를 미리 말씀을 해드렸고, 21선이 깨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들 반등 역시 철저하게 탈출용이라고 못을 박아드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댓글을 보면 뭐 대한강통신 영원히 올라간다 잡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재밌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이 수익을 내고 살아남는 사람은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년치의 증권사 전 고객의 거래 목록을 전부 다 확인해서 나온 통계 데이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20년 과정 속에서 뭐 5년 차, 뭐 10년 차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최종 통계에서는 결국 10%만 수익으로 집계가 되느냐?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매도 시점을. 세력들이 위에서 물량을 털고 도망치고 있는데 영원한 상승에 취해 있다 보니까 상승 랠리를 온전히 다 먹었을지언정 결국 그 뒤에 찾아오는 이 잔인한 하락 파동까지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얻어맞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바닥에서 이제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지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장단컴대 그 사람들도 이제 본격적인 이 하락 국면에 진입을 하면 영원한 상승이라는 이 집단 광기에 갇혀서 고점에서 탈출을 못하고 다 물릴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 할수록 비중은 계속적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20년 통계 데이터에서는 결국 10%밖에 수익이 안 난다라고 남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등만 노리라 하더라도 악플만 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 상승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맞잖아요. 자, 제가 대양강 팔라고 할 때 제가 뭐 사라고 했습니까? 네, LG전자 사라고 했죠. 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LG전자 어떻게 됐어요? 네, 연속 상한가를 가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엇박자를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좀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홍보를 좀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시장에서 누가 뼈대 있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 위로만 찾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스스로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홍보를 했는데 자 그래서 대한강통신 지금 구간은 그럼 뭡니까? 관망입니다. 관망. 저는 이번에 제가 보는 이 노란 밴드 역시도 좀 깨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밴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한 그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 때 이 수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구간으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수렴에 대한 극점을 우리는 지금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주가가 1, 2, 3파로 나오는데 연장 파동이 나왔어요. 그죠? 5파까지 나온 애들은 이 마지막 상승 파동을 전부 다 회귀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왜? 기대치 이상으로 광기를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을 다시 훼손할 확률이 상당히 커요. 제가 이 15,000원대를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란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수렴이나 아니면 뭐 하방 경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방향성을 논해도 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도 아직 뭐 돌파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은 안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항 중인 거고 최소 여기를 돌파를 하고 뭐 횡보라도 그러니까 박스라도 그래야지 다음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잘 탈출했고 오늘 단타로 잘 먹었으면 지금은 관망 좀 하시란 거예요. 관망의 구간이다. 자 이제 아직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처럼 이제 조정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노리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수렴의 극점에 오면 즉 전환의 시기가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도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단가를 좀 낮추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 또 저와 같이 잘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보다는 좀 더 긴 추세를 제가 한번 노려볼 거예요. 하락파동이 또 마무리가 되면 그 형태를 보기는 봐야겠지만 반등이 진행이 되면 그건 추세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렴 뒤에 올 반등 타점 놓치지 않고 신호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큰 추세에 대한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